시간입니다. 9번기의 픽. 이번 주는요. 흐지부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흐지부지 민주당. 그 민주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를 예전에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흐지부지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흐지부지가 어떤 단어인지를 그 네이버에 또 단어 검색을 해봤죠. 사전 검색을. 자, 흐지부지. 흐지부지의 뜻은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넘어가거나 넘기는 모양을 말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요.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9번기 월드 각동수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구독자 9번기 월드가 10,000명 넘었습니다. 와우! 10,000명 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 이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저 새날에서 배너 장사하려고요. 지금 보면은 배너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제 건 빼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난 여기 낄 등급은 아니야. 10,000명 넘은 사람 밑에서 이렇게 그래도 18만 4천인데. 여러분 일면 상단 5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자, 어쨌든 이제 제 것만 좀 크게 해서 가져올게요. 자, 들어오면은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뭘 좀 하려고 하면 용두삼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리는 거 보면 고양이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몰라서 일어나 일을 하는 게 보면 그건 아니고 알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일단 지지자들이 속아요. 야,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구나.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그게 또 유야무야 되면서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민주당 말잔치 지쳤다. 진짜 이재명 같은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근래에 얘 3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네. 첫 번째, 당 지도부 관련해서 선거 혁신해야 된다. 옛날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이죠. 작년 말에 우리 민주당이 그 장경태 의원을 혁신위원장 세웠잖아요. 혁신위원장 세우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 2, 3, 4차 혁신안까지 나왔는데 4차 혁신안을 올해 4월에 발표했거든요. 4월에 발표하면서 냈던 게 괜찮았어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3선 초과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해라.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바랐던 거. 당 지도부 선출할 때 이거 그냥 중앙위원회에 다 주지 말고 컷오프 할 때 이것도 바꾸자라고 해서 낸 안이 괜찮았어요. 50%를 권리당한테 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었고 본경선 왔을 때도 본경선에서 대의원에 대한 표의 대표성이 너무 높다. 이것도 줄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안도 이거 되게 나이스했었어요. 이때 냈었던 안이 대의원에서 25%를 퍼센트포인트를 뗀 다음에 권리당원한테 5% 주고 국민 여론조사로 20%를 떼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만 하고 나서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나온 이유가 혁신위원장 해가지고서 냈는데 안 바뀐다. 그래서 나 혁신 최고위원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진짜 우리 개딸들이 정말 고마운 게요. 이거 뭉개고 있던 거 개딸들이 바꿔달라고 안 했으면은 수정안도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수정안 통과됐잖아요. 결국 혁신 플랜은 노웅래가 얘기했는데 당원들이 문자 보내면 잡아다 처벌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혁신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 혁신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흐지부지 되면서 엉뚱한 게 덮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거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졌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늘 하는 일이. 두 번째 사례를 가져왔는데 언론개혁 문제입니다. 언론개혁 문제. 이것도 4월달이에요. 한번 4월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이것도 이제 개딸분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우리 곽동수 쌤이 앞에 같이 나가가지고서 계속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된다라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4월달에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월달에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4월달 내로. 제가 오른쪽에 뭘 가져온 거냐면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총출동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요. 언론개혁 관련해가지고선 2건이 발의가 됐어요. 김의겸 의원이 발의된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있는데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허위 조작 뉴스가 무엇이냐, 뭐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김의겸 의원이 갖고 온 거는 포털 규제하는 건데 제가 포털 규제 관련된 걸 가져온 건데 이거 보세요. 김의겸 의원 발의자 2022년 오른쪽입니다. 4월 27일. 그리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명기돼 있죠. 170명. 네, 이거예요. 이게 당론이에요. 이게 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언론 개혁 4월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다 이름 적었어요. 다 찍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흐지부지 하면서 사라졌잖아요. 지금 8월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세 번째 사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 그때 4월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당론 채택했잖아요. 왼쪽 보세요. 171인 또 다 동의했죠. 근데 이것도 흐지부지 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개딸분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멱살 잡고 끌고 갔잖아요. 민주당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서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흐지부지인 게 호랑이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양이 그린 게 뭐냐면은요. 초안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오른쪽이 초안입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 안인데 이게 당론으로 채택된 거 오른쪽을 보면은요.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였잖아요. 부패범죄 오른쪽 있습니다.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이렇게 해가지고서 6개였는데 이 6개 다 그냥 수사 못하게 하겠다. 네, 이게 초안입니다. 이게 아예 완전히 빼버리겠다. 완전 분리다. 이게 초안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부패범죄랑 경제범죄는 내년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뭐 이관하는 걸로 합시다 하면서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어떻게 흐르냐면은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문장에다가 법률안 문장에다가 경제범죄,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단어를 남겨야 되는데 그때 뒤에 단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자 하나 껴놓은 거죠. 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으로 할 것이냐로 계속 다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법률 문장을 부패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오른쪽 밑에 박스 보시면 됩니다. 노란 색깔 가합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등을 남겨두면은 이 등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중으로 해야 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 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협소해진다. 라고 해서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이때. 이 한 발자국 양보했는데도 등이냐 중이냐 싸우다 결국 어떻게 됐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통과된 겁니다. 결국 등으로 통과시켰어요. 자, 보세요. 그때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이거 등으로 하면 안 된다, 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웠는데 싸움에서 져서 법사위도 갖고 있고 과반 의석 갖고 있으면서 등으로 통과시켰거든요. 오늘 어떤 사달 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한동훈이 이 시행령 가지고 등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서 결국은 법률 고친 거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지금 어떡할 거라는 거예요. 뻔히 이거 문제될 거라고 뻔히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거를 등으로 통과시켰다가 한동훈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시행령의 등이냐 중이냐를 떠들고 있는데 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알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주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을 먹으면 해당이 되네. 경찰국 만들어버리고 경찰을 다 가져서 검찰에 뛰거나 말거나 경찰에 주고 나면 경찰 목 쥐고 불락지하던 사람 국장 앉혀서 어떻게든 때려다 경찰을 우리가 먹으면 되지. 민주당 쟤들은 좀 모자라. 지난번 선거할 때는 선거법 개정한다 그랬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걸 개정하기 전에도 했는데 맞아. 그러고 나서 쟤들은 왜 저렇게 뻘짓을 하지?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해놓고 하면 선거법에서도 그들은 개정하기 전부터 위성정당으로 이거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개정했고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다 검찰 걸 뺏어서 하겠다. 따지면 이제 경찰이 다시 검찰의 부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 경찰 여러분 이거 이대로 놔두시면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우리 권력상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전 그래서 한동훈이 시행령 경찰도 이제 이상민 밑에 있는데 한동훈이나 이상민 거기서 거긴데 그 뭐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전 이럴 때 참 회의감이 들어요. 뭐 하는 건가? 나는 그런데.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거 한동훈 왜 해? 씨가 이러는 이거 거죠. 보면은 뭘 그거 갖고 그래 경찰 우리가 먹었는데 이러고 있겠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이건 양념이야 이러고 있겠네요 진짜. 아니 뭐 시행령으로 바꿀 걸 다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러지? 이 사람들 어디 딴 나라 살다 왔어? 우린 권력을 쥐러 왔어. 우리는 수혜 대비 이런 거 안 해. 오로지 권력 잡는 데만 관심 있어. 대통령 집 지하에 1층에 물이 차도 우리는 무조건 경찰 뺏을 게을러서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경제 살리는 것도 안 하고 외교에 나선 것도 아니고 펠로시가 와도 도망 다니지만 경찰 권력은 먹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고 있다. 이런 게 대한민국 권력의 지금 한계죠. 그리고 알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할 때도 우리 동수평론가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거든요. 뒤에서 다 봐가지고. 근데 그때도 진짜로 당시에 그 뭐였죠 이름이? 국민의힘이 그때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으로 그때 그거 만들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계속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좀 그리고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아까 제가 언론개혁법안 관련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김정민 의원 안이랑 그리고 김의겸 의원 안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김의겸 의원 안을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안에 나중에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자세히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놀랄 만큼 디테일하게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지 않는구나 라고 제가 기자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기자들이 진짜 잘 설계했대요. 진짜 잘 설계했다고 인정할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당론까지 채택해놓고 통과를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지형이 너무 기울어져서 우리한테 불리해요. 아니 그럼 과반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 개정해가지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공천도 못 받고 언론에서 계속 공격당하겠죠. 다들 나 이재명만큼 깨면 나는 못 견딜 텐데 하면서 동의하지 않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TV 통해서 모처럼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장관 아니고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통과해서 당론으로 오케이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날 거다라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5선씩 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거죠. 내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은요. 오늘 한동훈이 이 짓을 할 줄은 몰랐죠 오늘. 근데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치르면서 당헌 80조 개정 관련해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오늘 그 이재명 의원실에서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서 카드 뉴스를 이렇게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을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용진이 그렇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로 그렇게 떠듭니다. 사실관계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박용진 씨가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비상대책 위에서 이미 이걸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한테 권력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자. 이건 민주당 구악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에 민주당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갖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바로 멸잡으려고. 그래서 바로 캡처해서 오른쪽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문장이에요. 제가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익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이랑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직자가 관련해가지고서 기소가 되면은 사무총장이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예요. 있다로 끝나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누가 한다 그랬죠? 사무총장이 한다 그랬죠?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하죠? 당대표가 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이재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럼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따라서 이거는 당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을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저 이거요 해석 가지고서 난리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끄는 부분 있죠.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아, 애매하구나 문장이. 네, 이거 가지고 제가 흔들 거예요. 분명 제가 반대편에 있으면은 민주당 개판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있으면은 서로 양쪽 개파에서 누구든지 걸리면 이걸 갖고 흔들 거기 때문에 애초에 없애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네, 얼마나 저들은 좋습니까? 계속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뭐가 됐건 고발하게 되면 무조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홍보하는 게 그래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사당화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가장 격하게 국민의힘이 왜 우리 당원 단계였고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에서 똑 떨어져서 슬픈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절대로 개정하면 안 된다. 이건 이재명 사당화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직 행안부 장관인 전해철 씨도 그 양반은 심지어 우리 당인데 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둘이 짠 것처럼. 짠네. 그러니까 저희가 짠 게 아니라 얘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 국민의힘의 생각과 너무 똑같이 박용진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던 법인세이나 이런 거 계속 우기던 사람인데 전해철도 당원 80조 하는 거 반대한다. 개정 반대한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오직 하나. 윤석열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재명이 권력을 가져가면 나는 다시 못 올 거야. 이게 진짜 단맛을 보게 되면 적당히 단 걸 갖다 주고 씁쓸해한데 이거 단 걸로 생각해. 안 먹히거든요. 이재명이 효능감, 정치의 효능감을 갖고 있고 일하는 민주당, 센 민주당, 그리고 선거에 이기는 민주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흐지부지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 나오면 완전히 황인데 어떻게 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까봐 대선도 열심히 안 뛰고 사실은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 떨어져라라고 낙선운동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낙선운동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너무 쥐약이거든. 근데 요즘 상황 보면은 이재명이 한 템포 쉬었다가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봐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제가 이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해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왜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안 해도 좋은데. 예. 이게 지금 답답한 깜깜한 터널이 우리 지금 흐지부지 민주당이에요. 저 끝에 이재명이라는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라는 저 빛을 향해 우리 갑시다. 힘내십시다. 그 길에 배너를 보십시오. 구본기 월드와 아 제발 나 좀 빼. 앞으로 2주 반 남았습니다. 네. 걱정이 네. 태산입니다. 이 흐지부지 민주당 용도삼이라 해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혹은 당을 아끼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아끼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취급하는 국회의원들이 야 당원들 됐고 우리 들러리야 우리 마음대로 정치해도 돼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도 우리가 몇십 년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야 되고 요즘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 게 직접 민주주의 얘기거든요. 예전엔 낭만 있었어요. 12시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전화 안 되면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고. 그건 저희 세대입니다. 요즘은 저희도 1분만 지나면 야 왜 안 와? 그러고 문자 보내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좋았던 옛날 얘기만 해요. 맞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항상 이런 자료 이렇게 자세히 봐야 좀 이해가 되는 저 같은 정할 모습 자료를 구해와 주셔서 참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